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다시 한번 봉쇄 조치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국내 시장에도 이런 악영향이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런 여파로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1.5%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마감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진행해 볼 텐데요.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문다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뉴스들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구광모 LG 회장이 신년사를 내놨습니다. 아직 연말이 다가오지도 않았고 또 신년사까지는 다소 좀 이른 듯한 느낌이긴 한데요.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습니까? 네, 구광모 LG 회장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영상을 통해 공개한 건데요. 보통 새해 첫 업무일에 신년사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한 열흘가량 빠른 발표입니다. 이는 느슨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를 빨리 마무리하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 내년을 준비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 구 회장이 강조한 것은 바로 가치 있는 고객 경험입니다. 구 회장은 가치 있는 고객 경험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금까지 LG가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면 요즘 고객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원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요. 때문에 고객들은 제품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가치 있는 순간들 때문에 감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또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사용하기 전과 후의 경험이 달라졌을 때,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느꼈을 때 만들어진다면서 고객이 감동할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여기에 맞게 혁신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치 있는 고객 경험, 그러니까 고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문을 했나요? 네, 구 회장은 구체적으로 가치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고객을 구매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고 LG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단계의 여정을 살펴서 감동할 수 있는 경험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고객을 더 깊게 이해하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여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구 회장이 고객가치 경영을 강조한 것은 2019년 취임 이후부터 내려왔는데요. 당시 구 회장은 LG가 나아갈 방향은 고객이라고 천명한 이후에 고객가치 경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왔습니다. 네. 2019년에는 LG만의 고객가치를 총 세 가지로 정의한 이후에 2020년에는 고객가치의 실천의 출발점으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을 찾아서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올해는 초세분화를 통해서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고객들의 경험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의 그 행보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삼성
삼성과 LG가 두 손을 맞잡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국내 가전하면 삼성 그리고 LG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내년 프리미엄 TV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결정된 내용인데요.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받아 사용하는 OLED TV가 출시되는 셈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달 CES 2022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넓히게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를 이용한 TV가 출시되고요. 또 여기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활용한 TV도 출시되는 꼴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QLED TV 등의 LCD TV 기반 제품군을 상상해왔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손을 잡게 된 것은요. 전체 TV 시장의 규모는 작아지고 있지만 OLED를 이용한 프리미엄 TV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프리미엄 TV 출하량은 153만 9천여 대로 지난해 동기 93만 1천여 대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네. OLED TV 출하량이 늘면서 두 회사가 이제 협업 관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TV 동맹인 건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의 전망 그리고 기대도 굉장히 밝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TV 동맹은요, 내년 디스플레이 업계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 기관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기관은 글로벌 TV 시장 1위인 삼성전자가 내년에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TV 패널의 경우에는 150만 대에서 200만 대, 그리고 LCD TV 패널의 경우에는 400만 대에서 500만 대를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기관은 이번 협업이 양사 모두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DSCC는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브랜드들의 고급 TV에 화이트 OLED를 공급하는 TV 기술 개발 업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돼 최대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삼성과 LG의 동맹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의 문다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알아봐야겠죠? 서울경제 특징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빠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들 전반적인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의 확산 여파로 또 유럽을 중심으로 봉쇄 조치를 검토하는 국가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연준을 포함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완화 정책 축소 조치에 나서면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또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과 거리두기 여파로 인한 경기 둔화에 여기에 또 고물가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1.58%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96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에 상승 흐름 보여지기도 했었죠. 오후 들어서 다시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0.59%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995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객장 상황은 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오늘의 객장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교체별 매우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지온, JYP 엔터테인먼트, 셀리드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SK스퀘어, 두산퓨얼셀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NK, ST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세에 나서는 가운데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오늘 동반 순매도세에 좀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오전부터 밀려나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은 오후 들어서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은 여기에 또 정부가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무엇보다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좀 조정을 좀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행보, 여기에 또 페드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영향이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글로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우려감이 좀 겹치면서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말에 뭐 양도세 이슈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또 통상적으로 좀 거래가 좀 감소하는 그런 좀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 감소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오면서 오늘 수급 공백이 좀 발생을 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한 좀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려감에 코로나19 관련한 이런 테마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연말에 좀 수급이 좀 공백기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이제 배당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 또 내일 앨범 함께할 시간인데요. 먼저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민경철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앨범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의 분과 함께 하시죠. 민경철 위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오늘 네. 양시장 좀 어려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지금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미크론의 여파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시작해서 지금 뭐 점심 시간까지 거의 마이너스 1.6% 가까운 하락 변동폭을 보이다가 1.83%까지 낙폭을 보이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1.6% 가까이 좀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뭐 거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120여 개 종목들밖에 되지 않고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760여 개 종목들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종목 올라갈 때 우리 5종목이 빠지고 있는 장세가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코스닥 지수도 지금 점심시간에 마이너스 1%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거의 뭐 200여 개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데 1대 4 정도 비율로 지금 증시가 좀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시황 캐스터님께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유럽에서 계속해서 봉쇄를 진행하고 혹은 봉쇄를 추진하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중에 60%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유럽에서 발생이 된다. 유럽은 이미 백신을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이제 아프리카나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60%가 지금 유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격상을 또 진행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다시 위드 코로나 취소, 다시 거리두기 하겠다. 맞아요. 네, 이런 정책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는 봉쇄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유럽은 과거에 코로나 터졌을 때 봉쇄도 진행을 했었단 네. 말이죠. 2주건 한 달이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봉쇄를 조치하고 영국에서 오는 여행객들, 영국에서 오는 자국민들 2주 동안 격리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뭐 오미크론에 대한 각국의 봉쇄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작년에 거의 코로나 수혜주로서 맞아요. 언택트 비대면 관련된 화상회의, 실제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미국 기업이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 거의 $590까지 10배 이상 폭등했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이 네. 작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주가는 거의 마이너스 65% 폭락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코로나 관련주들보다는 네. 백신 관련주를 제외한 우리 화이자, 모더나를 뺀 나머지 코로나 관련주들은 폭발했다가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었는데 현지 시간 금요일 다른 종목들 다 빠질 때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약 플러스 10%대 장대 양봉을 바닥에서 뽑아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우리 언택트 비대면 화상회의 관련된 종목이 과거에 1000% 올랐다. 네. 근데 고가 대비 마이너스 65% 폭락했다. 근데 그 폭락한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더니 현지 시간 금요일 딱 플러스 10%대 장대 양봉의 캔들을 좀 뽑아내면서 그런 좀 다른 종목들 다 빠질 때 코로나 관련주로서 갑자기 바닥에서 매기가 크게 유입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도 네. 이렇게 지금 과대 낙폭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도 작년에 코로나 관련주로 10배 이상 폭발했는데 그 고가 $590에서 최근에 175달러, 185달러 수준까지 마이너스 60% 폭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다시 또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과거 코로나 관련주로 첫 번째 대지대를 기록한 과거력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가능하면 우리 다홍치마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능하면 흑자인 기업 중에서 가능하면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 코로나 관련된 수단 슈팅 네. 연말 연초에 한 번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뭐 한국 BNC 종목뿐만 아니라 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증시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세가 이미 폭등한 고점에 위치한 종목들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과거 대시세 분출하고 지금 바닥에 위치한 지금 반토막난 지금 3분의 1토막난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코로나 이슈가 더해졌을 때 치료제, 백신 혹은 mRNA, 메신저 리보액상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네. 증시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한 종목 잡아냈는데요. 과거에 30% 시세를 노려봤었던 종목인데 네. 오늘 또다시 바닥에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잠시 후에 얘기해볼게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종목은 공개하지 않고 그냥 오늘의 후보군 종목만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 과거에 수익 챙기고 일부 분들이 아직도 일부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조금 더 큰 내일도 더 큰 시세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그 종목이 더 올라갔을 때 그거 이제 리뷰의 형태로 조금 이제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오늘 시장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19의 여파가 한동안은 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 오미크론의 여파로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했었던 종목, 지금은 과대 낙폭 구간 지나고 있는 종목들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이런 시장 대응책과 함께 또 내일의 분 후보군 종목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원님이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내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종목들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았었나요? 네, 일단 뭐 상한가 간 종목은 내일 한 번 더 튀어 오르면 그때 우리가 이제 매도를 좀 먼저 진행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명에 대한 공부, 과거 매스터점에 대한 복귀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공략했던 종목이 딱 한 종목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하루 만에 15%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리뷰, 과거 매스터점에 대한 복귀를 진행함으로써 네. 오늘 어떤 구간에 위치한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현지 시간이 아니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우리 종가 베팅으로 장 막판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 SNU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장중에 플러스 15% 치고 가다가 종가는 플러스 4%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분봉상으로 보시면
자, 분봉상으로 보시면 자, 과거의 시세를 우리 반납한 분봉상 자, 바닥에서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종가 베팅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공략한 3,000원 후반 가격 대비해서 지금 3,000원 중후반 가격 대비해서 지금 4,160원까지 거의 하루 만에 15% 가까운 상승 파동을 노려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15% 정도의 실제 상승 시세를 불과 개장하고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5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대시세를 노려볼 수 있었던 매수 근거 타점에 대한 복귀입니다. 자, 과거 5,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분출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마이너스 30% 조정받았습니다.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다지고 이 박스 상단을 전일자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대금 폭발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 구간 종가상 빠지긴 했지만 하지만 10월달, 11월달 장중 고가 매물 영역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손절잡고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는 거 공고드렸고요. 하루 만에 장중 플러스 13.82%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매수가 대비 플러스 15%의 상승 시세를 불과 하루 만에 종가 베팅하고 오늘 개장 30분 만에 네. 월요일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네요. 우리에게 15%라는 미친 수익과 행복을 안겨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SNU 종목 같은 경우 자, 거래대금 터질 때 그 시작점에 우리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왔다라는 리뷰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너무 그게 궁금하네요. 바로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 그 종목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씩 그럼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아쉽습니다. 한 종목이 먼저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오늘 자, 가지고 나오시려던 후보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고 추적하던 결과 지금 바로 또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분봉상으로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이 뭐죠? 자,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먼저 과거 12,0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12,000원에서 12,700원에서 7,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5% 폭락했는데 그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이 오늘 동반되면서 주요한 이 박스 상단을 딱 뚫어내는 모습이 포착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장중 상한가를 오늘 잡으셨네요, 자, 지금. 정말 이거 자, 점심시간 이후에 자, 1시 10분 정도부터 갑자기 직전에 고가를 딱 뚫어내더니 그때부터 주가가 상한가까지 호도도도도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거 좀 놓쳤어요. 당황스러운데요, 진짜? 네. 이거는 분명히 제가 상한가 가기 전에 대시세 초입이라고 이미 종목을 미리 딱 했는데 네. 이거를 마치 이제 저의 그 머릿속을 읽은 것처럼 네. 상한가를 실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뭐 리뷰라고 할 건 없고요. 뭐 일단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 그럼 이 이게 종목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후보분이긴 하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자, 지금 키움 현재 들어가 보시면 자, 76만 주가 지금 76만 주면은 10만, 100만, 1000만, 76억이 지금 상한가에 살려고 줄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 막판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다. 일단은 이 종목이 불과 딱 1시간, 1시간 반 정도만 잘 기다려줬다면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단은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나머지 아쉽네요.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제가 다음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과거에 우리 3,000원에서 6,000원까지 100% 시세 기록한 이후에 우리 다시 한번 6,300원에서 3,800원까지 마이너스 40%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정 구간에서 자, 오늘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돌파 시도하는 그런 슈팅 자리를 오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 상한가 간 종목처럼 매수하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한 지지선 대응하는 그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장 마감하고 브리핑 따로 드릴 거니까 그 부분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노랑 도움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대성산업이 오늘 슈팅 자리다라고 제가 우리 내일의 코너에서 천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메이슨 캐피탈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벤처 캐피탈 관련주로 해서 과거 주가 230원짜리가 800원까지 네. 200% 이상의 폭발한 과거력이 있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우리 쌍고점 영역대에서 오늘 바닥에서 저점을 다지고 횡보를 하다가 자, 이 막대한 거래대금이 수반됐습니다.
자, 제가 이거 조금 잘못 눌러가지고 자, 거래대금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다시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네, 거래량을 딱 검색하면은 자, 이렇게 네. 막대한 거래대금이 자, 그동안 조정 구간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네,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이 고가 라인, 이 장기평 라인 때의 매물을 오늘 좀 소화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네, 이 조정을 받거나 혹은 이 구간을 뚫어내는 그 시점에 네. 잘 타이밍을 잡고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우리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 근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일단은 우리 메이스 캐피탈이라는 종목이 첫 번째 과거 대시세 분출한 과거력 있고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관심 종목 추가해서 네, 뛰어오르기 시작할 때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관망하시다가 치고 갈 때 그때 잘 편승해서 큰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후보군까지 만나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소개해 주시려고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상한가로 가버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매일매일 출연하실 때마다 후보군 종목들 소개를 해 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수익률 좋게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내일 앨범 함께 해주시고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종목 공개는 여기서 자신 있게 해드리지만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은요. 노란 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볼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요, 지금 팬데믹이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오미크론이 출현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큰 여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소 좀 어두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19 수혜주 그리고 또 경기 침체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만한 피해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가 토착화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독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독감의 치명률이 0.1% 수준이거든요. 이에 비해서 국내 코로나 치명률은 0.8%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 지금 사망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토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더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치명률이 약화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독감 정도 수준으로 치명률이 약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감주의보가 나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셧다운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회복 단계에 전환이 됐을 때 초기에 리오프닝 관련주 수혜가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증권 시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보다는 수혜 있는 업종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주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급난 우려입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또 난방되다 보니까 천연가스 수급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실물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러시아가 유럽 우크라이나하고의 이제 접경의 군사력 직결 문제로 인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최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세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국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도입되는 천연가스의 가격도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 억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을 동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경제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가 불안 요소로 상당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 부분에 대한 이제 물가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이 동결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스 요금도 아마 동결을 추진 중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뭐 경제 전체적으로는 일단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의 악화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동결된다라고 보여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실적도 예상보다는 둔화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따라서 에너지 관련 기업은 일단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는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에너지와 배터리 관련돼서는 조금 더 나중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좀 지켜볼게요. 그러면 헬스케어 관련주 또 원격 진료 관련주가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계속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주는 또 어떤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여줄지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에서 7천 명 수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도 지금 1,000명 안팎으로 지금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헬스케어나 그냥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등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그 주가 흐름 자체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주 중심으로 투자 쏠림 현상이 계속 이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좀 단기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관련 뉴스에 따라 등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음압병실이나 백신 또 그럼 치료제, 그다음 재택 관련주들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다 내려갔다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따라서 오늘은 이제 다시 지금 헬스케어나 원격 진료주가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아마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빠른 순환매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대는 아마 내년 연초까지도 아마 2,900에서 3,050선의 박스권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낮은 고배당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배당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 통신주 등이니까요. 이쪽으로 단기적인 관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6일이었죠. 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된 이후에는 뭔가 이런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금융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지난주 미국 현지로는 수요일, 우리는 목요일 새벽 FOMC 결과가 나오고 네. 그때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상승 마감을 하니까 그 다음 날은 다들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도 올라가고 금리 인상 시기도 좀 당겨진 것 같지만 이건 다 예상했던 거 아니야? 네. 시장 예상치 부합. 네. 그러면서 오르니까 다들 또 그렇게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더 빠져버렸죠. 네. 아니 이 그림부터 먼저 보시죠.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10분 차트로 가져왔는데 자, 이날 수요일 날 이날 328포인트 가까이 2.15%나 올랐는데 개장 초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들 불확실성 해소,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FOMC 결과를 갖다가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다라고 갖다 붙인 것도 이상했지만 그러한 시장에 대한 해설이 결국은 틀렸다는 것이 그 다음 날 그리고 금요일까지 그리고 지금 지수선물 흐름도 오늘 주초
미국 장이 그렇게 좋아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미친 변동성이라 할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날은 그겁니다. 하도 FOMC 전에 연준이 세게 나올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놓으니까 조금 하방으로 배팅을 했던 세력들이 장도 얇은 와중에 후후 올라가니 하면서 그냥 쇼커브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다시 생각해 보니 이번 FOMC가 보통 그냥 여느 때처럼 그러려니 하고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12월 금년 마지막 FOMC가 네. 2022년을 앞두고 시장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갖다가 안겨주고 갔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거는 다 아시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제가 뭐 여기저기 출연을 하지만 드리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선 이거는 어느 정도 각오했다. 지난 9월만 하더라도 내년에 2022년에 금리를 한 번이나 올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점도표였어요. 이거 걸쳐 있잖아요. 애매하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중간값이 확연하게 올라갑니다. 내년에 이런 추세라면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로는 내년에 3번, 후내년 3번, 그리고 2024년에도 2번 해서 8번이나 올릴 것처럼 점을 찍었어요. 네. 그래도 안 놀라겠다. 안 놀라는 이유는 그거였죠. 그동안 설명했다시피 다 믿는 구석이 왕년에 그래 봤는데 초기에 금리 올릴 때는 주식도 올랐더라 하는 그걸 얼마나 자꾸 강조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서 조금 경제가 시장이 뻑적지근해지면은 흔들흔들 하다가 장이 막 부러지기 시작하면은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연준은 득달같이 또 금리 인하하더라 그런 얘기였고 심지어 우리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뭐 출연해가지고 이게 눈이 뭐니 하다가 오미크론으로 이름 붙이고 할 때 시장 분위기 그때 기억나세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구나. 네, 맞아요. 작년에 그 팬데믹 코로나 터졌을 때 막 집어던지고 했을 때 거기서 주워 담았더니 이런 어마무시한 그게 왔고 델타 변이 해서 죽었나 싶었더니 또 무슨 뭐 양적 완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 내고 오미크론? 그러면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연준은 뭐죠? 세게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데 더군다나 이 크리스토프 월러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저는 청기누설이라고 보는데요. 청기누설이라고 보는데 이 크리스토프 월러의 보스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제임스 블라드입니다.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면서 부총재 하다가 이제 연준 이사로 왔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제임스 블라드 보고 당신 연준 이사하지 했더니만 블라드가 내가 지금 그갈 군번이냐. 내가 의장이면 몰라도 이러면서 자기 밑에 있던 월러를 보냈어요. 근데 제임스 블라드도 그렇고 이 월러도 그렇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뭔가 연준 내 분위기를 갖다가 세상에 언론을 통해서 어떤 행사의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은근히 노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약하자면은 지난 주말에 뉴욕에서도 그것도 프로캐스터스 클럽 오브 뉴욕에서 뉴욕에 있는 포캐스트 같으면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클럽 그런 모임에서 한 거니까 무슨 뭐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한 얘기도 아니고 시장에서 저 연준 인사가 뭘 한마디를 하면 저게 무슨 말일까 했다가 척하면 척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내년 3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곧 shortly after 또는 soon after 곧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 3월에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둬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불확실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무서운 거는 이겁니다. 저는 내년에 키워드로 제시합니다. 무슨 뭐 정상화 이런 얘기도 하고 여전히 무슨 뭐 메타버스 뭐 AI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네. 내년에는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정상화 과정이 빨라지다 보면 연준의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양적 완화 퀀티티브 이징 QE의 반대 개념 퀀티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시장은 많이 흔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차트는 그만 보셔도 되겠는데 오늘 특히 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한 11시 무렵에 또 훅 밀렸던 게 그거였죠.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LPR, 그게 론 프라임 레이트죠. 그러니 대출 우대 금리 이게 거의 뭐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 이걸 작년 4월에 한번 내리고 그때도 코로나 탓으로 그래 했다가 모처럼 내렸는데 지준율도 아닌 그걸 내렸는데 3.85에서 3.8%로 자 내릴 거라고 시장은 예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3.85에서 3.8 0.05%포인트 5bp 내린 거에 시장은 실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5년물은 동결하고 이게 보니 신용만 하지 중국도 지금 팍팍 풀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구나 하는 네. 차원에서 중국 시장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우리 그때 니케이나 우리 코스피나 할 것 없이 인민은행 발표 나오고 나서 더 밀리는 거죠. 요점은 그겁니다. 오미크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뭐 중대 사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영국의 영란은행이 지난주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0.1에서 0.25% 15bp이긴 하지만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린 거는 뭐 터키 중앙은행 저 무슨 어디 뭐 저 남미나 이런 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미크론이 막 확산되는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 설마 했는데 올렸죠. 그리고 연준도 이번 FOMC에서 점도표를 제시하는 거나 여러 가지 아까 살펴봤던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자면은 우리 지금 사정 봐줄 형편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거기다가 장도 열보니까 매물 조금만 나와도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시장에서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던 그 다음 날과 달리 정말 뭐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양적 긴축까지 지금 언급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좀 실망감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악재로 또 작용하고 있는 게 글로벌 공급망 우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리비안이 지금 11%대 폭락을 해서 증시에 좀 부담감을 안겨줬었는데요.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좀 해결되기가 어려운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래요. 일단 리비안 주가 보시죠. 네. 리비안 주가 보시면 이거 상장하고 나서 지금 고작 해서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 RSI가 14일 동안 며칠 오르고 며칠 빠졌느냐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지표인데 지금 이게 여기 와서 14일이 되니까 겨우 RSI가 찍히는 뭐 이거 차트도 차트 같지않은 충분히 데이터가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 생산 차질 전망에 이것도 공급망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생산 차질 전망에 주가 100달러 따지면 깨지며 최저치로 급락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 제목. 그런데 또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연준이 긴축 예고해서 테슬라도 리비안도 루시드도 일제히 급락했다 뭐 이렇게도 보고 뭐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이것이 꼭 리비안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분위기 말이에요. 상장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따상은 네. 실패했지만 뭐 이런 거. 도대체 상장되자마자 집어 던질 주식을 왜 투자합니까? 이거는 장기 투자도 아니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냥 먹으라 하는 이 공모주 시장에서 네. 첫날 어떻게 나보다 더 공모주도 못 받은 선수들이 위에 뭐 미친 듯이 사주면 그거 해서 한번 팔고 갈까 하는 이 시장 이게 지금 미국인들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나왔다 하면 미친 듯이 달라들다가 자 이제 언제 회복되겠는가. 글쎄요. 이런 상상력을 한번 펼쳐봅니다. 위에는 루시드예요. 상장 이후 다예요. 상장 이후 다인데 자 여기서 지금 이런 식의 흐름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네. 쫄지 마. 왜? 형님 봐. 테슬라 봐. 요렇게 하고 나서 기다리면 이 세월이 왔어. 될까요? 이게? 뭐 된다 싶으면 이제 하염없이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네. 영국의 어떤 남성은 지금 9년째 쓰레기장 뒤진다면서요. 왜요? USB에 저기 비트코인 몇 개 있었는데 그걸 네. 버렸는데 지금 그게 뭐 한 4,300억 됐다나.
옛날에 뭐 비트코인으로 어디 가서 강연료 받은 걸 갖다 비트코인 받은 걸로 피자 사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네네. 자, 뭐 어쨌거나 세상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다 걱정되는 건 이거죠. 지금 이거 유가 한번 보시죠. 유가 보시면은 여기가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에 레벨입니다. 지금 딱 거기 와 있죠. 거기 와 있는 상황 하에서 지금 같은 상황 하에서 이 밑으로 내려서겠는가? 이 빨간색으로 그어진 최근의 저점을 연결한 이 지지선을 깨고 유가가 다시 급락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저항선을 갖다 뚫고 지금 200일선 공방인데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러다가 진짜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가 한 발 쐈다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이게 튈라는지 지금 뭐 수급 측면에서나 뭐 이렇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나 유가가 그렇게 길길이 뛸 일은 없지만 지금 이제 변수는 그거 하나죠. 자, 그런 상황 하에 이것도 걱정되고요. 자, 바람직하기는 구리 가격이 말입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당시 이렇게 추락합니다. 네. 뭐 톤당 9,000불 뭐 하던 게 지금 2,500불까지 금융위기는 어마무시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이때도 돈 풀린 것도 있겠지만 중국이 미친 듯이 또 사가지고 온 천지에다 그냥 구리 재고 깔아놓고 했던 그 시절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모습이 이 모습이 이때의 패턴으로 가준다면은 차라리 낫겠어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부담은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들 또 뭐 구리가 쓰일 때 많다면서요. 전기차에도 쓰이고 어디도 뭐 그렇죠. 쓰이고 인프라 한다면은 뭐 인프라 투자한다면 뭐 쓰이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내년에 연준은 과연 뭐 그리고 20위는 지금까지 완화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기도 과연 뭐 이런 식으로 등등을 한다면은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장은 자꾸 흘러내립니다. 정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직까지 진입 시점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서둘지 마십시오.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장이 오늘 내일만 서고 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리무중 안개가 자욱한 장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운데에 확실한 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이 습관적인 포지션 테이킹이 있어요. 네. 뭔가 없으면 허전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뭐라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막연하게 매수든 막연하게 매도든 했던 포지션은 그다지 좋은 결과가 없었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진짜 확신이 서고 방향이 보일 때 지금 뭐 외국인이 꾸준히 삽니까? 살짝 느낌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뭐 이런 쪽을 좀 매집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같은 상황 하에서는 아직까지 진입 시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먼지라도 깔아앉을 때까지 안개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도 물타기 같은 거는 지금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새겨 듣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 뭐 한은에서도 미국의 내년에 4%로 또 전망을 하기도 했고 네. 연준에서도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년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짧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한은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4%를 전망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연준에서 제시를 이렇게 했거든요. 금년에 5.5% 성장, 제일 위에 음영 처리한 부분, 내년에 4% 리얼 GDP, 실질 GDP로 이렇게 성장한다 했으니 한은은 이거 읽어준 게 불과합니다. 연준도 매번 틀리는데 뭐 한은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표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어떻게 4% 하다못해 후내년에 2.2% 성장을 하는데 금리가 0.9%, 1.6%에 불과하냐 말입니다. 4% 성장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금리는 4%가 맞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PC 인플레이션이 금년에 5.3%라 예상하는데 지금 연방기금 금리는 0.1%, 엄밀하게 0.12예요. 0.1에서 5.3 인플레 빼면은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 5.2예요. 금리만 봐서는 지금도 시장은 금융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입니다. 네. 이거 보고 수요일 날은 쫄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자꾸 곰곰이 씹어보니까 연준이
자꾸 말 바뀌고 여기 믿다가는 한번 뒤통수 세게 맞겠다 싶은 생각을 시장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지금 시장의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지금은 좀 안전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